저희 반 아이 중에 입학을 앞두고 집에서 숫자를 세보는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학 예습을 했거나 한글을 척척 읽는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유독 수의 개념을 금세 이해하고 덧셈, 뺄셈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초등교사이자 현재는 부모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초등 입학 전 꼭 챙겨야 하는 3가지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실에서 15년 동안 초등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입학 전에 어떤 준비를 한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시작하는가에 관해서 정말 많이 관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글을 아직 익숙하게 읽고 쓰지 못하는데도 수업 흐름을 잘 따라가는데요. 어떤 아이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생활을 버거워하더라고요. 이 두 아이의 차이는요, 단순히 과목별 학습 진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초와 태도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초등 입학 준비 학습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읽기, 쓰기, 연산을 중심으로 한 학습 영역에서의 준비를 실제 교실 속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의 바탕에는요, 결국 읽고, 쓰고, 계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읽기가 약하면 교과서 문장, 교과서 속 문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쓰기가 약하면 머릿속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연산이 약한 친구들은요, 단계별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가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계속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요, 많은 문제 혹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읽기, 쓰기, 연산의 습관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경험이 훨씬 더 필요하답니다. 한글을 익힐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요, 글자는 그림이 아니라 소리의 약속이다라는 점이에요. 가라고 하는 글자는요, 그냥 한 덩어리의 그림이 아니라 기역과 아라는 두 소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자를 하나하나 외워서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금세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한글을 떼기 전이라면요, 소리를 나누고 다시 합치는 연습을 가정에서 자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비읍과 아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 하고 물어보시면 바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낱글자를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결국 읽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낱말에서 문장으로 확장할 때 한 글자 그리고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어보는 경험은 무척 좋은 시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낱글자뿐 아니라 단어와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문장을 단어처럼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읽는 아이는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낱글자 읽기에서 단어 읽기로, 단어 읽기에서 문장 읽기로 확장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와 나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아이는 바나나라는 단어 읽기에 도전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바나나 하나 주세요와 같은 완성된 문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읽기 방식은요, 읽기 능력뿐 아니라
이해력과 말하기 능력까지 함께 키워줍니다. 읽기라고 하는 건요, 글자 자체가 아닌 그 의미를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요, 이 문장은 어떤 뜻인 것 같아? 라고 아이랑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문장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우리 아이들에게 쓰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머릿속의 생각을 문장 형태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문장을 손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언어와 운동 능력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처럼 아직 손의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읽고 쓰기 등의 언어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쓰기라는 활동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던 시절에요, 저희 반 아이들이요, 문장을 쓰다가 중간에 멈추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유가 손이 너무 아파요 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에게는 연필을 오래 잡을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아이들 각자 손에 힘이 생겼고요. 또 연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쓰는 걸 힘들다, 손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쓰면서 내내 맞춤법이 틀릴까봐 매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느라 한 줄 쓰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요, 틀려도 괜찮아, 일단 내 생각을 먼저 자유롭게 써보자 라고 격려해 주시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 쓰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정확함보다는 표현의 즐거움이에요. 쓰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놀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의 첫 글쓰기 성공 경험을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에서 쓰기라고 하는 활동은요, 국어 시간에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문장을 따라 쓰고요. 수학 시간에는 문제 풀이 과정을 문장과 숫자로 정리하죠. 또 통합 교과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하거나 활동지를 채워 넣어야 하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라고 하는 건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모든 교과의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에서의 쓰기 실력의 차이는요, 글씨를 잘 쓰냐, 혹은 분량을 많이 썼냐, 혹은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더 잘 표현했느냐 보다는요, 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반이나 아이들 중에서는요, 수업 중의 내용은 정말 잘 이해하는데 활동지를 글씨로 채워야 되는 그 시간 안에 다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이 친구들은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렸던 거죠. 반면에 평소에 공책이든 메모지든 필기구를 들고 자주 끄적거리곤 했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과제를 끝까지 마치는 데에도 훨씬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예비 초등 시기의 쓰기 경험은 교과학습의 기초이자 학교생활 전체에 대한 적응력의 핵심 조건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쓰기에 익숙함이 곧 학습의 자신감이 된다는 점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세요. 초등 수학의 시작을 계산 문제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수의 감각을 구체물로 느끼는 경험입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실제 사물의 개수를 세고 또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반 아이 중에
입학을 앞두고 집에서 늘 부모님과 동생과 장난감, 과자, 과일 등으로 모았다가 나누었다가 또 숫자를 세보는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학 예습을 했거나 한글을 척척 읽는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유독 수의 개념을 금세 이해하고 덧셈, 뺄셈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하실 때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양이 늘고 줄어드는 변화를 이해하는 개념 활동이다라는 점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2는 5라는 식을 단순하게 암기하기보다는요, 실제로 사탕의 개수를 세어보거나 블록을 더하고 빼보면서 더 많아진다, 더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게 면저라는 의미입니다. 또 5 빼기 2는 3. 사실 바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간단한 계산식이죠. 그런데 사과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라고 이걸 문장형으로 그리고 실제 구체물을 이용해서 물어봤을 때 바로 답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알지만 상황 속에서의 의미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 눈에 보이는 물체를 활용해서 꺼내셔서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손으로 빼보게 하는 활동을 해보시면요, 금세 개념이 잡히면서 흥미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요, 이후 수학에서 공식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배우는 태도를 갖게 되고요, 문제를 스스로 해석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초등 입학 전 준비는요,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 보다는요,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두었느냐의 시간입니다. 읽기, 쓰기, 연산의 기초는요,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서 쌓으면요, 반드시 힘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예비 초등학부모님들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져서요, 아이가 초등교실에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